안녕하세요. 10월 19일 월요일 드디어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 팟과 함께 내일 종목 선정을 위한 시장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눈에 띈 키워드는 백화점과 의류, 난방, 히토류 관련 내용이고요. 올겨울은 대체 얼마나 춥길래 이렇게 난방 관련 주식들이 상승을 하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팟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코스닥이 좀 마지막에 하락을 보이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락을 하고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을 예상했었는데 오늘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시장에 보여주면서 정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 좌절감이 더 큰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이야기가 가득하지만요, 시장을 안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시장이 더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머치팍 입장에서는 코스닥의 하락에 거의 정점에 왔다는 전문가 의견과 동의하는 바이고요. 내일 또 만약에 빠질 경우에는 분할 매수를 시작할 자리가 될 것 같고, 아니면 내일 반등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갭이 떠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어려운 부분이요, 언택트와 컨택트주 사이에서 어떤 쪽에 집중이 될지에 대한 그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컨택트주로 확실히 넘어갔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많은데, 저는 뭐 컨택트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이고요. 대부분의 외인과 기관의 자금은 좀 은행주와 보험 쪽으로, 오늘은 더 안정적인 그 종목 쪽으로 확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컨택트주에서도 정말 바닥을 거의 확인한 종목들에서 상승을 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 역시 앞으로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은 편의점 관련주와 의류 관련주, 백화점 관련주, 그리고 가스기술공사와 같은 가스공사 관련주와 제지 관련 산업이 중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GS 리테일과 BJF 리테일, 편의점주가 좋았고 한세실업 영업무역도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신세계 백화점과 롯데 쇼핑과 같은 컨택트주에 대한 상승이 좋았고요. 한국가스공사에 이은 지역 난방공사까지 주식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가스공사 관련된 쪽으로도 매기가 쏠리는 모습입니다. 제지 관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화재로 인하여 태림 포장 쪽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요. 수산물 관련주 역시 일본의 그 오염수 방출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 반면에 그린 뉴딜이나 수소 관련된 쪽은 저희들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매수에 동참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큰 조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역시 삼성전기와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같은 큰 대형주 쪽으로, 코스피 쪽으로 다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 그 실험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이슈에 따라서 모트렉스나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정도는 다시 한번 이슈를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매각 이슈 관련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KC가 또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TV 추천들어는 국일제지와 보락 정도가 있었고요. 고성파워텍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산 관련해서 두산중공업과 두산밥켓 그 매각 이슈 여러 가지 엮여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일약품에 대한 기대감이 확 올랐었고, 비트코인 주식이 최근 많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기술 투자, 업비트와 비덴트 이쪽에 대한 그런 가상화폐 관련주가 또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전자홀딩스도 역시 같이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주주 3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개인들이 투자를 좀 고민하는 모습,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코스피를 담고 있고 코스닥에서 완전 손을 빼버리는 그런 모습을 약간 그런 시장의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변동폭은 코스닥이 더 크기 때문에요. 역시 코스닥은 조금만 하락을 했는데도 개별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 자동으로 가치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단순히 EM코리아 같이 수소 관련된 주식으로 담았다고 해도 매수점이 좋지 않았다면 바로 10% 정도 이상의 하락이 벌써 나오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세계 경제는 그렇게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대처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정상적인 흐름으로 올라간다면 역시 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자리에 왔다 보실 수 있겠고요.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2차전지와 뉴딜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이 조정폭이 상당히 더 크게 느껴지지 않았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과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만 매수한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요. 거래소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CJ 대한통운이라든지 BJF 리테일과 같은 그런 컨택트주에 대한 변화가 보여지고 있고,
KB금융과 같이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행주들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기관 쪽에서도 두산그룹 관련해서 두산중공업, 두산밥켓을 담고 있고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매수를 해가면서 기관 쪽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고요.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 GS 리테일을 담아가면서 컨택트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GS건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담고 있고,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호텔신라라든지 역시 컨택트주에 대한 많은 그 수량, 매수의 변경을 주었다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넥신, 특히 뭐 자동차 쪽에 우수 AMS, 상하프론테크, DK락 등 수소 관련된 주식을 꾸준히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유진테크를 또 담아가고 있고, 디지털들이 관련하여 포스코 ICT와 뭐 메디토스와 대응의 싸움에서는 메디토스 쪽의 승리를 점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택트주로 많이 시장에 관심이 옮겨졌고요. 향후 롯데쇼핑이 뭐 완전히 성장세로 돌아선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그 관심 바닥을 다진 주에 대한 종목으로 쏠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 향후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쪽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거의 FNF와 함께 패션 대장주급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수산물 관련주가 역시 좋았다 보실 수 있겠고,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파세코가 캠핑 난로를 또 매출이 좋아질 것 같다 하면서 파세코도 올랐거든요. 그만큼 겨울을 앞두고 패딩을 입는 관련된 옷과 뭐 가스공사 관련된 주식을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주의 백신이 대부분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대부분 중단을 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역시 화이자가 다시 긴급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미국 언론 마켓워치의 인터뷰에서 이 화이자와 모더나 쪽이 그나마 두 개의 RNA 백신이 11월에 긴급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말부터 대중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화이자 CEO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10월 중에 공개하겠다. 뭐 대선 전 코로나 백신의 긴급 승인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10월 말까지는 백신의 효능을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 백신 임상 3상이 잠시 중단된 상태에서 화이자의 데이터 공개 일정 연기가 올해 백신 승인이 불가능한 거 아니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올해 연말에 꼭 백신을 승인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감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희망감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제일약품 수장을 맡고 있는 성석재 대표이사님이 한국 화이자 부사장 출신이고, 실제 제일약품이 판매하는 그런 약품들이 대부분 다 화이자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화이자 제품 관련된 주식으로 엮이면서 주식이 큰 상승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하한가로 알려진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헬릭 스미스인데요. 헬릭 스미스는 이렇게 뭐 개발했다는 새로운 좋은 뉴스를 내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굉장히 전망이 안 좋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것 같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고객이 투자한 이런 투자금을 상대로 고위험 펀드에 2643억의 베팅을 걸면서 헬릭 스미스가 고객의 돈을 가지고 위험한 그런 펀드 투자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유상증자를 3번 했는데도 앞으로 회사 경영이 약간 불투명한 모습, 관리 종목에 지정되기 직전에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관리 종목에 지정되게 된다면 향후 투자를 받는 것도 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려운 주가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거에 따른 하한가까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라임 사태라든지 옵티머스 관련된 이야기로 주식시장이 좀 시끄러운 만큼 이런 펀드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는 튼튼한지,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흐름을 최대한 자세하게 살펴보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 막판 후에 나온 뉴스인데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니클로사마이드 코로나19 치료제가 호주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1월부터 본격적인 임상 시험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균주 전쟁을 펼치고 있죠. 이거에 대한 부분이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 주식이 좀 많이 오르면서 둘 간의 대결에 잠깐 메디톡스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최종 결론이 또 미뤄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히토류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와 관련하여 유니온 머티리얼 등 기본적인 히토류 테마로 알려져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중국이 오는 12월 새로운 수출 통제법을 시행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 의존도가 높은 히토류 수출을 끊어서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테마는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다시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테마적인 스윙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히토류 테마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컨택트 주 쪽으로 관심을 돌리셔가지고 꾸준히 오랫동안 묻어두시는 투자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있는 17세 소년이 이동하는 백신을 맞아서 사망했다,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나고 있고 부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숨진 택배기사 관련해서는 택배가 하루에 420개였다. 과로사 관련해서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고 있고요. 하루빨리 택배 물류 쪽에 그런 업무의 피로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선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이외에도 이 독감 백신이 꼭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모습을 빨리 바라봅니다. 최근에 국내 자산 운용사들은요, ESG 투자 열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ESG 펀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ESG 투자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회 지배 구조를 생각하는 투자 트렌드를 반영해서요, 지구 온난화라든지 환경 개선에 대한 그런 관련된 기업들로만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신행정부로 출범하게 된다고 하면요, 대중국 압박에 한국 참여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신행정부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국익의 기초에서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펼쳐야 우리가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 쪽이 나왔고요. 미국에 대한 압박이 온다면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조율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양식품에서 30년 만에 밀양의 제3공장을 착공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밀양 신공장을 통해서 경남과 밀양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제공되고 또 앞으로 한류 먹거리를 선도하는 삼양라면의 꿈을 이루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쪽 이야기도 굉장히 좋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GS건설이 3분기 영업이익 2,103억 원에 수주 늘고 신사업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면서 이익률이 9%에 달했다는 내용입니다. 두산그룹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매각 관련 이슈를 또 넘어서 두산그룹주가 지금 관심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두산중공업이 신풍제약 이슈처럼 MSCI에 입성할지에 대한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두산그룹 계열사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과 두산밥켓이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현대랑 이야기가 거의 오고 가면서 현대인프라코어로 변환하는 게 거의 확정됐다,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현대이하와 덕산테코피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신한지주와 KB금융지주, 하남금융지주 순으로 상승이 좋았고요. 이 중에서 KB금융지주와 하남금융지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DB손해보험을 포함한 이런 보험 생명사들의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가져왔는데요. 대부분 적정 주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 중에서는 하나생명과 동양생명이 좋아 보인다는 레포트의 흐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 관련된 주식들 중에 아직 좀 올라가는 탄력을 받지 못한 주식으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나쁘지 않은 실적이고 주가 할인폭도 축소된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지진 않지만 영업이익이 190억 원으로 순이익 90억 원을 기록해서 실적 기대치에는 어느 정도 부합했다, 이런 측면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향후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생산 회복기에 돌입할 전망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재고와 중국 시장의 재고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는 공장 가동률이 크게 개선되면서 글로벌 생산 확장기에 최고치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34,000원에서 4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동사를 포함한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연기관차 집중하고 있으나 전기차나 모듈 수소탱크 공기압 압축 등 전기차 수요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 주가는 절대 저평가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업사이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으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요, 종합소재 업체로서 OLED랑 반도체, 2차전지를 포함한 화학산업에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OLED랑 반도체 쪽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덕산테코피아의 2021년 실적 보시면요, 매출액 978억 원, 영업이익 241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38% 이상의 영업이익 상승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의 생산 확대가 기속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도체 소재 사업부에 대한 낸드 공급량 확대에 따른 수요가 또 예상된다. 이렇게 공장을 또 완공하고 또 가동에 착수했다는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2021년 반도체 소재 매출액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 시너지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고, 덕산 테크코피아는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이제는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오늘의 종목은요, 컨택트주 중에서 골라봤고요. 대구 백화점과 BNK 금융지주 쪽인데요. 주가의 흐름이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모습인데, 마지막으로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그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자리를 포인트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내일 아침 갭이 뜬다면 바로 잡아보시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투머치 파괴 오늘의 시황 분석이었고요. 백화점과 의류, 난방, 히토류 관련하여 컨택트주로의 관심을 돌려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제가 같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괴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